이제 뭐 방법들도 많이 아시고 네네. 실제로 이렇게 이제 셀러들 도와주시는데 네네. 근데 사실 뭐 이제 셀러 입장에서는 뭐 막연하게 작가님 네네. 같은 뭐 네네. MD 만나서 우리 물건 좀 뭐 많이 팔게 해주세요. 뭐 네네. 막연하게 매달리스도 없는 누르시고 네네. 좀 MD하고 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좀 어떻게 소통해야지 좀 그 실질적으로 셀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온라인 셀러하고 온라인 MD 분들이 대체로 만나는 건 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비대면입니다. 카톡이든 네이톤이든 요즘 MZ 세대 분들은 네. 전화 통화하는 것 또한 많이 불편해하셔서 맞아요. 네이톤이나 카톡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URL을 먼저 보내주고 상품을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행사가는 뭐 예를 들어 1kg에 10,000원인데 정상가가 네. 행사가는 5,000원까지 가능하고 무료 배송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수량을 한 10,000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광고 비용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뭐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한 방에 다 이렇게 딱 얘기해주고 정리해서 너무 이렇게 내용이 많으면 또 상대방이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하면 되게 힘드니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 정보만 딱 해서 던져주고 네. 상대방이 이제 그걸 읽어보고 숙지할 수 있는 시간 주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네이톤이나 카톡으로 이제 말을 걸면 좀 더 낫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물건의 수나 뭐 내가 어느 가격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가이드를 주면은 그럼 MD 입장에서는 이것을 보고서 어떤 걸 판단해 주는 건가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작가님이 운영대장님께서 닭가슴살을 1kg짜리를 3,000원에 판매를 한다라고 제안을 주셨으면 저는 이제 그 가격을 보고 지금 이제 다른 셀러분들이 닭가슴살 1kg를 무료 배송을 해서 3,000원이 아니라 2,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가격을 조정할 부분을 요청하기나 아니면 판매 수량 개수를 뭐 예를 들어 5,000개를 말씀하시면 기존에 닭가슴살을 그 정도 가격으로 행사했을 때 하루 정도 판매했을 때는 5,000개가 아니라 2만 개 정도가 판매되는데 하루를 이제 운영하기에는 준비되신 물량이 적으시다. 물량을 좀 더 준비해 주십사. 아니면 행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 물으면 이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해왔던 이제 이력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셀러분들이 주는 정보를 가지고 비교해서 매칭해서 되겠다 안 되겠다. 군더더기의 의논 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핵심만 주고받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MD랑 소통을 안 하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한 셀러들도 있긴 있나요? 있죠. 이제 MD랑 셀러가 협업해서 기획해서 만드는 상품인 거고 아니면 이제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MD 없이 그냥 셀러가 이제 다 플레이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온라인 셀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행사가 정하고 행사 구제에 노출시키고 정정품 아니면 바이럴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서 트래픽을 모아서 이제 판매하는 형태인 거죠. 그거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MD라고 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기획해서 하더라도 경쟁사에서 얼마에 팔고 있고 얼마 정도의 고객이 모이고 몇 개 팔리고 리뷰가 어떠하고 이런 건 당연히 이제 공부하면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제 뭐 온라인으로 내가 물건을 팔아보겠다 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게 뭐 어떤 물건 팔아야 돼 이걸 것 같아요. 좀 상품을 선정하기 위한 시장 조사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 셀러분 개개인 분들이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가 이제 하나일 것 같고요. 셀러들의 관심사가 일단 중요하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경쟁이 덜한 상품 중에서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리딩 해가지고 내가 카테고리를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선택. 아니면 아예 완전 경쟁이 치열한 이제 그 안에서 원 오브 댐이지만 내가 1등은 안 하더라도 50등 하든 100등 하든 해서 중간만 가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든 뭐 그건 이제 결정하는 방식인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쿠팡이 됐건 이제 카카오 쇼핑이 됐건 지마켓이 됐건 채널들을 정해서 이제 베스트 100을 이제 매일같이 보면서 보다 보면은 시선이 좀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상품 저런 상품 리뷰도 보고 행사 진행하는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남들이 플레이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저 상품은 저 사람만큼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자신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어느샌가 나중에 이제 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이제 모이고 수집하고 정보 찾고 하다 보면 아마 그 상품 카테고리 안에서 상품 선정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상품이 경쟁이 치열한지 안 치열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베스트 100을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자주 보이는 상품, 매일같이 보이는 상품 혹은 뜨문뜨문이긴 하지만 행사 시작하면은 베스트에 빵 떠서 저기 위에서 이렇게 플레이되는 노출되는 상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처음에 안 보이던 게 나중에는 보이는 거고 어느 시점 지나면 제 눈에 관심 있는 게 자꾸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 A라는 상품이 이거 뭐 잘 팔린대 혹은 뭐 돈이 된대 네.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관심 상품군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상품이 돈이 많이 된대 라고 하면 당연히 관심이 가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을 내가 그 상품 영역에 뛰어들어서 그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판매한다라고 할 때 네. 어느 기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마우스가 되게 잘 팔린다라고 네. 해서 그래 해볼까? 네. 이지만 이 이제 마우스 상품에 뛰어들어서 가서 상품을 들여다보고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어떤 가격대가 팔리고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공부해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 뛰어들어도 생산이 있겠다 없겠다는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네네. 시장을 두 개로 나눠 주셨잖아요. 네네. 이제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그래서 네네. 뭐 1등은 못 하더라도 한 중간쯤에서 내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겠다. 이런 네네. 시장이 있는 거고 하나는 네네. 여기는 좀 경쟁이 덜한 것 같은데 네. 여기 내가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내가 시장의 주도권 잡아보겠다. 네네.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시장이 있다고 네네. 봤을 때 작가님께서는 어떤 시장이 좀그 초보 샐러드 들어가서 뭔가 그래도 좀 돈을 벌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초보셀러에게는 네. 이제 매출이 되게 많은 카테고리에 네.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한 중간 정도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큰 시장에 가서 그냥 네. 중간 정도 하는 게 수익이 예. 훨씬 클 거다. 예. 그 얘기가 그러면은 그 좀 경쟁이 좀 덜하지만 시장을 잡아볼까 하는 그 시장이 네.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건가요, 그럼? 경쟁이 덜하다라는 거는 관심을 갖는 사람들 수가 적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수경, 그러니까 물안경을 이렇게 구매하려는 고객보다는 이제 돼지고기를 살려고 하는 고객이 어쩌면 압도적으로 많을 그쵸. 거란 말이죠. 네. 왜냐하면 그쵸. 수영 안경은 수영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쵸. 아무리 싸도 상관이 없는 상품이라 그쵸. 예를 들어 뭐 골프채다라고 하면 뭐 골프채를 구매하지 않는 뭐 5,500만 중에 예를 들어 500만 원 골프 친다라고 얘기하면 5천만은 이 골프채 시장에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관심이 없죠. 500만 명이 맥스 시장인 거고 그쵸. 돼지고기를 5,500만 명 중에 5천만 명이 먹는다고 하면 이 5천만 명의 시장 안에서 싸우는 거니까 월등히 이제 돼지고기가 훨씬 더 이제 나은 거죠. 근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마진, 이익이 적은 거고 여기는 경쟁이 적은 대신 내가 이제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똑같은 매출이 발생하면 경쟁이 덜한 시장이 적은 곳에서 이제 판매하는 상품에 이제 없는 수익이 더 클 수 있죠. 잘 파는 샐러드를 봤을 때 그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상품을 소싱해 오는 능력일 수도 있고, 네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유통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S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네네. 뭐 아니면 리뷰의 관리나 뭐 매니징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네네. 다 중요하겠지만 네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온라인 채널에서 네. 온라인 셀러로 이제 대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네. 저는 이제 지속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성? 네. 오. 왜냐하면 생각보다 온라인 채널에서 네. 오래오래 플레이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CJL 제일제당이다, 대상청정원이다, 온라인에서 판매합니다. 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화점이나 유통 채널이나 편의점이나 모든 채널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들이 온라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소 셀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쿠팡을 플레이하다가 쿠팡이 매출 안 나와요. 네. 아 그러면 G마켓 가자. G마켓 갔다가 안 되면 11분가 가자. 물론 채널은 다 이렇게 플레이는 하겠지만 네. 이제 한계가 있어서 하나에 이제 집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안 되면 여기가 안 되나 보다. 저기 가보자. 저기 하다가 또 안 되면 여기 가자. 아니면 나 이제 안 할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죽어나 사나 내가 여기서 플레이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평생 머물면서 판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시도 저런 시도 계속 하면서 3년이 돼도 답이 안 나와도 5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계속 하는데 네.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들어가기 위해서 기회비용으로 내가 물류센터도 있어야 되고 그쵸. 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회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쉽게 안 하겠다라고 두 손 드는 경우가 덜한데 네. 온라인은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 들어가서 조금만 더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진입도 쉽고 나오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 1년 6개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놔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제일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CJ에서 뭐 만두를 만든다 했을 때 CJ 입장에서는 뭐 G마켓에서 좀 적자가 나더라도 어차피 뭐 그냥 해야 되니까 계속 끌고 가지만 뭐 진짜 뭐 개인이 하는 만두집에서 G마켓 입점했는데 저기 적자야 이러면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적자가 처음엔 날지 몰라도 뭐 1년이든 3년 5년 쭉 끌고 가면은
점점 개선이 될 거고 뭐 리뷰도 쌓일 거고 상황이 좋아지면서 이게 언젠가 흑자가 되는 건데 대부분 그 지속하지 못해서 이제 실패하게 된다. 이 말씀.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셀러가 취급하는 품목이 한 종류다라고 하면 그 상품이 적자가 난다라고 하면은 뭐 판매 가격을 올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건데 뭐 그 상품이 하나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한 개 구매가 있고 뭐 3개, 5개, 10개 이렇게 좀 구매하는 팩 사이즈를 조정해서라도 판매 단가를 좀 다르게 해서 분명히 뭐 다른 상품도 끼우기도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가도 바꾸고 객단가도 조정하고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민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제 좀 중소업체 분들 그리고 오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거기까지 가지 못하시는 거죠.